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1, OT 자료 한번 봐보세요. 교육학이 재작년에는 쉽게 나왔고 또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보듯이 뭐 이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 연락이 오는데 또 이렇게 만점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점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서 이제 선생님들 꼬락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만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교육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초수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 교육학 점수 잘 받고 또 이제 2차 면접도 잘하고 해서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목표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올해 좀 해보고 내년에 혹은 내내년에 최종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자체를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 악물고 가서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한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고득점 받는 또 만점 받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강의는 월화 이렇게 오전 강의로 진행이 쭉 되죠. 네, 진행이 되고 교재는 올해 안 바꿨어요. 그냥 작년에 쓰던 교재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여기 뭐 특징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재밌게 알차게 해보려고 제 어떤 지향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1월달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제 가슴이 불타오르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지나면 임용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교육학도 교육학이지만 전공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 치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눈빛도 이제 흐려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되려고 했나 이런 뭐 이제 절망감이 이렇게 엄습을 합니다. 엄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그 교사의 꿈을 가지고 달리잖아요. 달리니까 이를 악물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교육학을 공부하든지 전공을 공부하든지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하고 또 재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실제 이제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지. 그러니까 알차게, 재밌고 알차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교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이 되시고 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시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서도 학생들 재밌게 가르치고 알차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는 지금 1, 2월 통합이론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교육학이 전 영역을 쫙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은 이제 통상 8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8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옴직한 이론이 몇 개냐? 한 350개 정도 돼요. 알겠어요? 엄청나죠? 350개 되면 1년이 며칠이야? 365일이죠.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고 가도 뭐 들똥말똥한 그만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만한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만한 방대한 분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된다. 요령을 알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임용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최종 합격까지 가냐 마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전략, 효과적인 전략,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내 학습 전략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보고
또 개선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그러죠.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쇠 빠지게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육학 제가 이렇게 공부해라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믿고 그 방식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납니다. 자, 1년 과정은 지금 보면은 1, 2월달 통합이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냥 3, 4월 비워 나왔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1, 2, 3, 4 전공 시작하면서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좀 비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이론 총정리 총알특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것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교육학을 한번 쫙 훑는 겁니다. 쫙 훑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맵 받아보셨죠? 맵에 맵 보면 이런 맵이 있어요. 알겠죠? 뭐 이런 형태로 된 맵 보면 이런 형태로 된 맵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요거 컨셉 맵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칼라로 예쁘게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지금 요 만점 맞으신 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 컨셉 맵이 많이 도움이 됐다. 컨셉 맵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요 컨셉 맵을 가지고 이론 총정리 총알특강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 2월달 강의는 80강이 넘어갑니다. 알겠죠? 80강이 넘어가. 이게 350개 되는 이론을 그냥 주막 한산처럼 아주 이런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한 100강 정도 해야 돼요. 100강 정도 하는데, 아무튼 80강이 넘어가는 긴 강의야. 긴 강의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숲을 한번 봤잖아요. 숲을 봤고, 여기에는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도토리 나무가 있고, 여기는 뭐 후박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학이라고 하는 숲에 이제 군락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 나무들이 어디가 있는가, 중요한 나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통합이론반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압축해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론 총정리 이제 총알특강이에요. 이거 한번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부터는 이제 문풀 들어가잖아요. 문풀 들어가니까 이 논술형으로 하니까 수론, 본론, 결론 어떻게 써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교육학 기출이 어떻게 나왔나. 전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출이 여러분들 공부에 뭐 8, 90%입니다.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뭐 그것을 기출을 꼼꼼히 잘 이렇게 풀어보고,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이런 수준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기출만 잘 풀어도 교육학은 15점 넘기고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쫙 해보는 것이 6월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0 시험 직전까지 가면, 여기 핵심 문제 풀이반, 동형 모의고사반,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실전 문제를 쫙 풀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1년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첫 스타트를 걷는 1, 2월 통합이론반부터 이제 잘 해놓으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통합이론반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돼.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도 꾸역꾸역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돼. 특히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대면 특강에 좀 꺼리시고 인강 듣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셨어요. 근데 인강의 이제 제일 취약점은 어떤 거냐. 아무튼 직강 들으시면 이게 듣든 안 듣든 앉아 있다 보면 그 진도는 따라가잖아요. 진도는 따라가는데 인강은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의지가 발휘돼야 돼.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한테 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냥, 이제 넷플릭스 보면은, 여러분 뭐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몰아서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강의 속도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야, 나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해볼란다. 그 시간 안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강의를 쭉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다 할 수가 없어. 첫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자, 한 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한 시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것들을 계산하면 한 10개가 넘게 나와요. 10개가 넘게. 알겠어요? 한 시간 강의에 10개 넘는 어떤 개념들이 막 등장해. 그리고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교육학을 듣는데,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뭐,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내가 이 1시간 강의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그걸 정해야 돼. 그걸 정해야 돼. 야, 10분에 한 가지씩은 알자. 그러면 10개가 등장한다면 내가 그 중에서 5개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안 되면 3개는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잘 특정해 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내가 1시간 강의에서 소화해야 되는 그 내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적절하게 정해서 이제 자기 체크를 할 때, 내가 체크를 할 때 그냥 듣다 보면 자기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 내가 5개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 강의 들으면서 내가 5개 정도 자체 정리했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더 분발해야 되고, 했다고 하면 이 페이스대로 계속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반드시 한 강을 들을 때 몇 개 정도를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또 해야 되는가, 그 할 수 있는가하고 해야 되는가를 적절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딱 그 수를 정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카운트 하면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멍 때리고 있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5개 알기로 했는데 지금 3개 알았으니까 2개 더 알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계속 발휘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옛날처럼 이제 강의할 때는 오후에 이제 그 인원 점검 시간 갖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불가능하니까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납니다. 만나는데 지금 1월 셋째 주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1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그때 단톡방 윤승현 이제 통합교육학 해가지고 22년도니까 뭐 그런 형태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고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공지를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묻고 점검도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강의 일정표가 나옵니다. 강의 일정표를 한번 봐주세요. 3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은 교육 심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육 심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3, 6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총 8번으로, 즉 8번이 아니다. 이제 16번으로 지금 끝내야 되잖아요. 16번으로 끝내야 되고, 주로 보면 8주예요, 8주. 8주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일주일에 그 한 영역씩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오전이 아니라 오전, 오후까지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날짜들이.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뭐 제가 그것은 미리미리 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특히 이제 여태 보면 지금 1월 달에 보면 24, 25, 26, 27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다음 주가 뭐냐면은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이 걸려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보면은 이때가 이제 월화가 될 텐데 수목도 강의를 찍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못 참석하시더라도 설 기간 때 인강으로 그걸 또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 임용생한테는 명절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요때 왜 이때 이렇게 지금 뭉쳐있냐? 그러면 다음 주에 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것은 기억하시고, 설 명절 기간 때 그건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그래서 쭉 가서 3월 1일 교육행정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그 슬로건이 이제 세 줄 교육학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세 줄,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15 올해는 이제 2022 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과정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교육과정 구성 중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핵심 개념, 키 컨셉이라고 그러죠. 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구조화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량을 적정화했다. 이것을 이제 그 교육과정 구성 중점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이든지 교육학이든 공부할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 양을 다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흡수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개념,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구조화가 돼야 돼. 이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량, 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양, 요것으로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학습량 자체가 또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이제 배운 것도 공부한 것도 구조화가 돼가지고 인출이 가능한 거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나게 지금 공부할 것이 많은데 그 공부한 것을, 공부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구조하고 학습량을 적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안 와닿더라도 일단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교육 심리학부터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공부가 다 어떤 학습이냐면 개념학습입니다. 개념학습. 개념학습인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개념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 대상의 이제 공통된 특징, 공통된 특징을 이제 종합해 놓은 아이디어. 이것이 이제 개념입니다. 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개라고 하는 거. 우리 집 개 이름은 꼬질인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는 딸아이가 얻어가지고 이제 키우다가 데려왔는데, 직장 생활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살피잖아요. 근데 그 말돼지 미니,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모습이 너무 꼬질꼬질해서 이름을 꼬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꼬질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개똥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구체적인 개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이제 공통된 것들을 어쩐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걸 종합한 것이 우리가 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념에 예를 들어서 자유교육, 다중지능, 뭐 성취기준 중심교육과정, 기대가치이론, 욕구유계이론, 특성요인이론, 인지발달이론, 조작적 조건화, 뭐 수없이 이렇게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화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명칭에 주목을 해라. 알겠어요? 왜 꼬질이라고 한다고? 처음 봤을 때 꼬질꼬질하게 생겨서 꼬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을 때는 그냥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대상의 어떤 결정적인 속성, 알겠죠? 결정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붙였다고. 제 이름이 뭐예요? 승현이요, 승현이. 그러면 승현,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은 것 같지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승, 무슨 승자? 이을 승자. 그 다음에 현은 무슨 현자? 석귀 현자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솥이 이렇게 딱 있어. 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솥 뒤가 요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솥귀야. 솥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그러면 솥귀를 잇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어요? 솥귀가 없으면 이 큰 솥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 귀하고 솥을 이렇게 이어주기 때문에 이 솥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나름대로 뭔가 거기다 꿈을 담고 소망을 담고 잘 되라고 하는 걸 담고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 답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용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을 쓰잖아요. 답을 쓰면 거의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어요?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사용이 돼. 근데 그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을 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점이 뭐고 해결책이 뭔가 이걸 밝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 그것이 하나의 한 이론이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문제점을 규명을 하고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개념의 결정적인 속성, 그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속성, 특징, 이것이 어디가 드러나 있다? 어디에? 이름에. 그건 다중지능. 선생님, 다중지능이 뭐예요? 핵심이?
그러면 다중지능이니까 지능이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름에 그렇게 나왔잖아. 멀티플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여러 개다. 이게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예컨대 그 다음에 기대가치 이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이거 학습동기 이론에서 나왔어. 그럼 봐보세요. 명칭을 잘 봐봐. 기대하고 가치하고 곱한 것이다. 뭐가? 동기가. 학습동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가치를 곱한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요 기대 가치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기대냐? 성공에 대한 기대. 그 다음 가치는 뭔 가치냐? 성공했을 때 얻는 가치. 알겠어요?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내면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얻는 가치야. 이 두 개를 곱한 것이다. 곱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쪽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쪽이 빵이면 이것은 뭐다? 빵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해봤자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이 기대가치 이론이 바로 이 명칭이 담고 있는 의미다 그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욕구이계 이론 알제? 누가 이야기했어?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 메슬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야. 그러면 요것도 뭐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선생님 이야기하면 요 이름에서 이야기한다는. 메슬로 욕구이계 이론의 이론을 설명하라. 그래 한 문장으로. 선생님 뭐라고 하고 싶어? 그러지. 욕구에는 유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명칭에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명칭을 정하는데 그냥 정하지 않고 결정적인 속성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름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명칭이라고 하는 걸 주목을 해가지고 그 명칭하고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 하면은 그 명칭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예를 들어봐. 조작적 조건화. 우리 선생님, 조작적 조건화. 누가 이야기했어? 모르니까 배우러 왔겠죠. 스키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배울 거예요. 스키너가 이야기를 했어. 그럼 스키너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작적 조건화 하면은, 요것도 봐보세요. 요거 조작적 조건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알아야 돼? 조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명칭이 있잖아. 무슨 말이 있어? 조작이란 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조건화, 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 조작이 무슨 말이야, 조작? 응? 임시로 상황을 부여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용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그런, 이 명칭하고, 명칭의 결정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여기 조작이란 말이 뭔 말이냐, 조건하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거기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만 알면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작적 조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행동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작이라고 그래. 근데 그 행동 중에서도 어떤 행동? 내가 의지를 담아가지고 하는 자발적 행동. 요걸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작적 조건화였지, 조건화. 그럼 조작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조건하라고 하는 말을 알면 돼. 그러면 조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조건을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건을 부여한다. 행동에다 행동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 다음에 부여되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크게
이제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하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부여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 보상 아니면 벌칙. 이 두 개가 상벌. 그래서 상을 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돼? 증가가 하더라. 이걸 발견해냈어. 스키너. 그 다음에 벌을 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되더라? 감소가 되더라. 그래, 이제 그 행동주의에서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 행동의 변화, 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동이 변화인데, 이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이 행동 다음에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즉, 상이나 벌을 줘서 그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서 학습이 일어나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교육학 시험은. 그런 건데, 자, 이제 결론. 무엇에 주목하라고? 명칭에 주목하라. 알겠어요? 그러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 이 명칭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명칭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 결정적 속성이 담겨 있다.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냥 풀어서 쓰면 그것이 뭐가 된다? 개념이 된다 이거예요.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걸 명심을 하고 교육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선생님 전공이 어떻게 돼? KC 선생님 전공. 응? 전공. 응. 어? 특수. 그럼 특수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 긍정적 행동 지원 있죠? 특수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 할 때 왜 그 앞에 긍정적 포지티브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 그 다음에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이것을 선생님이 이해해가지고 그 긍정적 행동 지원을 설명하려고 그래야 돼. 긍정적 행동 지원, 선생님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한 문장으로. 장애 학생들이, 내가 번역을 해줄게요. 잘 안 들리고. 장애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 행동 분석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개별화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 그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자, 그러면은 그것은 봐보세요. 선생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잘 봐봐. 자, 이제 특수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 특수니까 이제 장애 학생들한테 장애 학생들의 이제 그 장애 학생의 이제 문제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행동이 있다고 하면 이걸 분석을 해.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분석하고 관찰해가지고 마지막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우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얘가 지금 제대로 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그건 뭐냐면, 핵심 뭐냐면 긍정적 행동지원이니까 긍정적 행동지원 말고 그러면은 부정적 행동지원도 있겠네? 그러겠잖아. 그럼 반드시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행동지원이 있든 부정적 행동지원이 있어. 그럼 선생님 부정적 행동지원이 뭐래? 응? 차별? 네? 그래, 차별 강화, 차별벌, 네? 강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 다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 행동을 해. 문제 행동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전에 했어. 조작적 조건하에서.
행동 다음에 조건을 부여하잖아.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이, 이 문제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찌 해야 돼? 선생님? 벌을 줘야지. 그러잖아요. 문제 행동을 줄이려면 뭘 줘야 돼? 벌을 주는 거야, 벌을. 예? 벌을 주는 건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행동 지원으로 보면 부정적인 행동 지원이야. 문제 행동을 하는데 그거 벌을 줘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 행동을 줄이기는 줄이는데 안 보내는 데서는 또 해. 그리고 그 벌을 받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자존감이 낮아져. 그거 등등등 벌이 문제 행동을, 어떤 행동을 줄이기는 줄이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부산물들이 많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지. 아, 벌 말고 다른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행동 대신에 뭐예요? 이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행동. 이게 말하자면은 뭐겠어요? 긍정적 행동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분석할 때 뭘 분석해요, 선생님? 기능을 분석하지. 문제 행동 기능을 분석해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 행동 기능을 분석해가지고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남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대체 행동. 기능은 똑같은데 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적응 행동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긍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론을 이렇게 공부할 때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쉽게 저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해 가지고 그 기능을 충족시키는 이제 긍정적 행동, 대체 행동을 지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놔야 다른 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청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영리하게. 근데 영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학습은 다 개념학습이야. 개념학습인데 여러분들이 개념의 개념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에 주목하라? 무엇에? 명칭에 주목하라. 그거 꼭 기억해요. 명칭에는 결정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딱 신경 쓰고 여러분들의 1~6월 통합 이론반 들어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으로 승화하라. 이제 명칭에 주목하라. 두 번째 이제 강의 잘 듣는 법. 능동적으로 승화하라. 그래서 이제 이론을 배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특성 요인 이론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특성 요인을 배우면 특성 요인 이론을 세 줄로. 이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세 줄 이상을 안 쓴다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세 문장 이상은 안 써. 그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내가 오늘 이론을 배웠어. 그럼 그 이론을 내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그 이론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다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승화를 한다는 것은 A라고 하는 이론을 배웠다면 그 A라고 하는 이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짱구를 굴리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내 것으로 딱 그것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권화 교재를 활용하라. 아까 여기 단권화 교재. 여러분들은 이제 1, 2월은 이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교재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쓰는 교재, 이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얇지? 얇고, 여기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것만 알아도 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칸쌤에 올해는 한 3월달 정도에 칸쌤맵이 새로운 판이 나올 거예요. 좀 더 정리한 칸쌤맵이 나올 텐데, 그때 딱 나오면 그걸 딱 사들고 이제 요거 갖고 합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권화 교재를 여러분들이 제가 마련을 해놨으니까 다르게 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돼. 그리고 요거 교육심리는 여러분한테 줬어 안 줬어? 줬어. 알겠어요? 그러면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요 교육심리 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육심리 들으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피아제가 나왔네. 그러면 피아제가 나왔으면 피아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면 시험에 피아제에 대해서 나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점짜리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칸쌤맵을 단권화 교재로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아날로그식 방식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독서 카드 있잖아요. 고리 달린 독서 카드 있잖아.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 앱들 가지고 거기 앱에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자기가 A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축약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 또 교육학에는 암기해야 될 것이 있어. 뭐 작년에 문제 나온 것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딕과 캐리의 이제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9단계 교수 설계가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면 외우는 것들,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압축해서 정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암기 카드로 만들어서 이 자투리 시간, 3분 남고 5분 남고 할 때 내가 이 책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암기 카드는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살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요령은 어떤 거냐면, 이 카드가 좋은 이유는 어떤 거냐. 이 카드는 싸잖아요. 알겠어요? 카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 카드 살 돈 없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돼요. 카톡 보내시면 제가 카뱅으로 이 카드 값은 제가 마음껏 싸드립니다. 마음껏 싸드려. 근데 이 카드가 좋은 것은 뭐냐면, 카드는 뒷면을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 때 뒷면을 쓰지 말고 그냥 앞면만 사용하는 거예요. 앞면만 사용해서 앞면만 사용해서 정리를 해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때 이제 뒷면까지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그냥 놔두라고. 놔두고, 또 이 암기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다 완벽하게 다 소화한 것은 빼버리면 되잖아. 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것만 적절한 분량 그냥 넣어갖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기 카드가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있더라.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 못했겠어요? 잘했어. 별명은 뭐였냐? 백수였어, 백수. 백수가 무슨 뜻일까?
수가 100개라는 뜻이죠. 수가 100개. 다수. 근데 이 다수인 이 백수가 사용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하고 변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봐도 확실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강의 시간 때 정리해 버립니다. 강의 시간 때. 절대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없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공부해봐. 이제 그 시간이 나는 거 없어. 그냥 강의 들으면서 강의할 때 그때 딱 그 암기 카드에 또 거기다 적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핵심 내용 정리된 것은 어디가 다 있다? 여가 다 있어. 알겠습니까? 여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지 마. 오늘 여기 지금 있잖아. 여기가 다 있다니까. 다 이미 정리돼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해서 요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여기가 다 있으니까 이건 당군학교 이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내가 암기해야 되는 거 있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암기 카드를 사용해서 하시오. 하되 암기 카드 언제 작성하라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실 때 딱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 숙제예요. 암기 카드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퇴장입니다. 내 말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거 적어. 그래 적어가지고 지금 하루 강의 듣잖아요. 그럼 한 10개 정도 적어가고 가. 그래서 그거 일주일 동안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살짝 봐.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 암기 카드. 암기 카드에다 바로 적고. 그리고 틀리게 적어도 될까 안 될까? 돼. 그 암기 카드를 내가 계속 쏴준다니까. 틀리게 적었으면 그거 버리고 새로 적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을 때 틀리게 적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이걸 내가 이해한 요거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내가 이해한 것으로 한 문장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짱구를 굴리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최대한 짧게 정리하라는 얘기지. 길게 정리하면 기억도 안 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 그것을 수업 중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해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으로 가는 길 명칭에 주목해서 이제 개념학습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강의 듣고 그 다음 당군학교저는 윤쌤이 이미 만들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면 되고 알겠어요? 마지막에 암기 카드 이렇게 만들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해가시면 그 어렵다는 작년 문제도 만점자가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런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혹은 교육학 보다가 이제 잘 모르고 하는 것들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데는 여기 이제 010-260-4262 카톡으로 꼭 보내주면 됩니다. 카톡은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요 카톡으로 메일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잘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카톡으로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육학 카페는 다음에 윤승현 교육학 논술 면접 검색하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저의 이제 나중에 아무튼 위인전이 나온다면 그 실릴 어록들이 쫙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예? 누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점수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운이 있어야 되냐? 이 강사 운이 있어야 돼요. 강사가, 이제, 가르쳐 줄 때, 어쨌든 학습 내용을 이렇게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조하고 또 공부량을 적정하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한 것이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러분은 8입니다. 그래서 8이.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날아가면 하루에 1km 날아가면 그냥 힘 빠져갖고 뻗어버려.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천리마라고, 천리마. 하루에 천리 달려요. 여러분들이 천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꼬리를 꽉 잡고 버티면 됩니다. 그럼 내 꼬리를 꽉 잡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개념학습할 때 명칭에 주의해라. 그 다음에 강의 드릴 때 저 이론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뭐가 될까? 요것을 고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셉 당근화 교재 잘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회독을 여러 번 좀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기 카드 없으면은 강의실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이 하루에 천리 달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